혹시 눈 주위가 묵직하게 아프면서 머리까지 어지러운 적 있으셨나요? 오늘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록된 풍열두통이라는 특별한 두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풍열두통의 정확한 원인과 증상은 물론 한방 처방과 혈자리 지압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풍열두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을 무려 11가지 이상으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점두통, 편두통, 풍한두통, 습열두통, 담콜두통 등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할 것이 바로 풍열두통이에요. 풍열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풍은 바람을 뜻하고 열은 뜨거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사기가 합쳐져서 머리 위쪽으로 치솟을 때 두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풍과 열은 가볍고 위로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풍열이 머리와 얼굴 쪽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열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은 눈 주위가 묵직하게 아프면서 머리 전체가 뜨끈뜨끈해지는 느낌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 원문에도 머리가 치받치는 것 같이 아프고 눈이 빠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런 묘사가 수백 년 전 기록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풍열두통이 생기면 눈이 쉽게 충혈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기에 어지러움까지 겹치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은 회전성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풍열두통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외부의 풍사와 열사가 경락을 침범하면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의 에너지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가는 맑은 기운이 차단되면 통증과 어지러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급격한 온도 변화나 건조한 환경이 풍열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를 번갈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런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체내에 열이 쌓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역시 눈과 머리에 열을 올리는 행동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뇌를 수해, 즉 골수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머리에는 항상 맑고 깨끗한 뇌수가 충만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풍열이 침범하면 이 뇌수가 혼탁해지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통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동의보감에서는 풍열두통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천권다조산이 등장합니다. 천권다조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권이라는 약재를 중심으로 차와 함께 먹는 처방이에요. 품을 흩어보내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소풍지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를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천권, 강활백지, 방풍, 박하영개수, 세신, 감초까지 총 8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꽃은 머리와 얼굴 쪽의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통 관련 한방 처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강활과 방풍은 바깥에서 들어온 풍사를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방패처럼 외부 사기를 차단하고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셈이에요. 백지는 이마와 눈 주위의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전해집니다. 풍열두통에서 눈 주위가 아플 때 백지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하는 시원한 성질로 머리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로 인해 머리가 뜨끈뜨끈할 때 박하가 청량한 바람처럼 열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현계수는 풍을 흩어보내면서도 두통과 발열을 가라앉히는 약재입니다. 세신은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감초가 여러 약재의 작용을 조화롭게 이어줍니다. 이 8가지의 약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서 풍열 두통을 잡아내는 구조인 셈이에요. 천꼰다조산의 복용법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서 차에 타 먹거나 썰어서 차와 함께 달여 마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를 의미하는데 차의 쓴맛이 머리 쪽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과 차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천꼰다조산 외에도 풍열두통에 활용되는 처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화다조산은 감국, 즉 단맛이 나는 국화꽃을 주재료로 한 처방이에요. 감국은 풍열을 제거하면서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풍으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데 주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국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시에 개선하는 비결은 안구 증상까지 함께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눈이 충혈되고 침침한 증상과 두통이 동시에 있을 때 감국만큼 좋은 약재가 드물다고 합니다. 당풍통성산도 풍열이 울체되었을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면서 풍을 몰아내는 폭넓은 작용을 하는 처방이에요. 이처럼 동의보감에서는 한 가지 두통에도 여러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과 세부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달리했다는 점이 현대맞춤 의학과 닮아 있어요. 이제 약재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혈자리 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열두통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 생각보다 우리 몸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혈자리는 풍지혈이에요. 목 뒤쪽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귀 뒤 튀어나온 뼈 옆에 움푹 파인 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이름 그대로 풍이 모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눈과 귀, 뇌로 통하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두통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5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면 목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태양혈이에요. 눈썹 끝과 눈꼬리 바깥쪽 중간 지점,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태양혈입니다. 태양혈은 편두통이나 눈 주위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혈자리이지요. 양쪽 태양혈을 동시에 5초간 지그시 눌러주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백회혈인데요.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양쪽 귀에서 똑바로 올라간 선과 미간 중심에서 올라간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백회혈은 어지럼증과 두통, 집중력 저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머리 전체의 기운이 순환되면서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네 번째로 곡지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곡지혈이에요. 두통이 팔이나 어깨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곡지혈 자극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초간 눌러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상체 전반의 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혈자리 지압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세기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풍열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국, 즉 식용국화를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동의보감에는 감국이 풍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눈충혈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3컵에 말린 감국 12g 정도를 넣고 은근히 30분간 끓여 마시면 된다고 해요.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맛도 좋아지고 감국의 효능이 한층 부드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다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결명자차도 풍열두통에 좋은 음료 중 하나입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하고 두통과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결명자를 주머니에 넣고 진하게 우려낸 뒤 꿀을 넣어 마시면 눈과 머리가 한결 시원해집니다. 다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결명자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피차도 눈여겨볼 만한 음료입니다. 계피는 중추신경을 적절히 자극하여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몸의 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서 풍열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이 의외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풍열 두통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체내 열 조절의 기본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열이 쉽게 쌓이게 되고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는 것도 눈과 머리에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50분 사용 후 10분 휴식하는 패턴을 지켜주시면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휴식 시간에는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가볍게 안구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풍열 두통의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예방법이에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기혈의 순환을 도와 풍열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를 자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목이 뻣뻣해지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아 두통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습관에서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의 열을 과도하게 만들어 풍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인스턴트 식품과 육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염 성분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해조류, 푸른 잎채소처럼 맑고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도 풍열 두통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음주 후 발생하는 두통은 동의보감에서도 별도로 치유두통이라는 항목으로 다룰 정도로 심각하게 보았어요. 카페인도 적당량은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커피 2잔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머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풍열 두통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눈 주위에 심한 통증과 시야 장애가 함께 나타나면 안과적 문제일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통이 갑자기 극심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해요. 동의보감에서도 진두통이라 하여 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두통은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풍열 두통과 위험한 두통을 구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두통이 반복되는 분이라면 자신의 두통 패턴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아팠는지를 메모해두면 원인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습계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이에요. 다시 동의보감의 지혜로 돌아가 보면 허주는 두통 치료에서 근본 원인을 잡는 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진통제처럼 통증만 잠시 잠재우는 방식이 아니라 풍과 열을 동시에 다스리는 접근법을 취한 것이에요. 이것은 현대의 통합의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풍열 두통은 단순한 머리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체내에 풍열이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한방 처방과 혈자리 지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법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동의보감이 오래전부터 말해주고